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실수가 한 번쯤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 실수가 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솔직히 좀 있었죠. 너무 무서웠어요.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. 양악수술 위험성 검색하면 막 나오는 거 수술을 했는데 20년째 고생 중입니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.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. 안녕하세요, 박연 원장입니다. 오늘도 저희 환자분들 중에 오늘은 특히 이제 양악수술까지 하신 분 한 분 모셔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위성욱이라고 하고요. 양악수술하고 치아교정 끝내고 촬영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대학생이고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6월에 끝나서 11개월 정도 교정을 진행했습니다. 처음에 성욱 씨는 저희 치과에 이제 어떻게 교정받으러 오시게 된 거죠? 수술하고 교정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수술병원에서 교정과로 몇 군데를 이제 추천을 해줬어요. 세 곳인가를 이제 수술병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병원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. 이거 좀 약간 오만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누가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좀 제대로 된 개념이 이씨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 약간 말이 안 맞네 그런 느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누가 하는 말 같은 걸 꼭 좀 잘 들어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 원장님이 유튜브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을 때 굉장히 조리 있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말씀하실 때 태도 같은 게 진솔하다 그리고 좀 따뜻하다는 느낌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. 성욱 씨 수술 생각하신 이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왜? 또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그 일자목이 좀 심했어요. 편평등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다가 기능의학 병원이었는데 뭐 그런 데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턱관절 장애랑 치열 때문에 일자목이 좀 계속 유지되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수술이나 치아 교정 그런 것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위험도 있잖아요. 리스크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뒤로 밀어두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다 해봤죠. 막 체형 교정도 한 1년 반 정도 받아보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아니면 뭐 일자목에 좋다는 베이 같은 것도 잘 써보고 그런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하고 교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선택하면서도 단순히 일자목 하나뿐만이 아니라 턱관절 장애 그리고 치열이 지금 안 좋다는 거 그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된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살 때 그때쯤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. 항상 예를 들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숨쉬기 힘드니까 막 헉헉거리면서 숨을 쉰다던가 몸이 좀 차갑고 예민해지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던가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건지 계속 모르고 살았거든요. 근데 지금도 사실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게 확실하다라고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30살이 되면서 좀 많이 알아보게 되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증상과 제 증상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다. 그래서 그 병을 저는 꼭 해결하고 싶었어요. 나 이걸 잘 고쳐야지 앞으로 인생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또 좀 분석도 하고 그랬었죠. 그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양악수술을 좀 생각하게 된 거죠.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뭐 척추측만이나 아니면 일자목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몸의 자율신경 계통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측이에요.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모험인 거죠. 제일 걱정됐던 게 뭐예요? 그 당시 시점에서? 제가 수술을 이제 부탁드린 수술 원장님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분이고 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실수가 한 번쯤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그 실수가 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솔직히 좀 있었죠. 너무 무서웠어요.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. 양악수술 위험성 검색하면 막 나오는 거 수술을 했는데 20년째 고생 중입니다 막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.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. 그리고 좀 거짓말 같은 게 수술을 진행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자였던 게 수술 끝나고 6주 만에 그냥 C자로 다 바로 구부러져 있더라고요. 그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좀 이게 좋은 방향으로 수술이 작용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일자목이었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C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그게 작용했기 때문에 일자에서 C자로 구부러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그게 좋은 왜냐면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와서 그 얘기 많이 해요. 교정만 해도 좋아지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다 이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데 근데 아까 그 기능의학 거기서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렇게 수술했다고 일자목이 좋아지 그런 건 아닌데 이 성욱 씨는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 말이 제일 지금 상태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일자목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수술 끝나자마자 바로 C자로 펴진 거지만 이게 모두에게 그렇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. 수술한 데다가 또 교정까지 시작한단 말이에요. 통증 관련해서는 어땠어요?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그냥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냥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. 교정 별거 아닌데?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
저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한 사례일 수 있어요. 보니까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아니면 기숙사 룸메 같은 경우에도 아팠다 하더라고요. 제가 좀 독특한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, 그래도 이제 좀 불편했던 거를 생각해 보자면 양치하는 거. 양치할 때 오래 걸리죠. 그냥 이렇게 쓱쓱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좀 들어가야 되니까. 모든 걸 끝내고 나셨을 때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거 있을까요? 개운했어요. 뭔가 양악수술과 치아 교정이라는 게 약간의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, 저한테는. 근데 그 모든 힘겨운 과정들 잘 견뎌냈고 잘 마무리했다, 그런 개운함, 뭐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교정 다 마친 상태인데 어때, 만족도는 어때요?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제가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걸 씹을 때 항상 여기에 턱관절 소리가 쩍쩍쩍쩍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. 근데 지금 그게 말끔하게 사라졌어요. 치아나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냥 교합이 잘 맞아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외모도 좀 괜찮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뗐을 때 그 느낌은 어땠어요? 양치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양치 원래는 이제 치열살을 붙이고 있으면은 위로 이렇게 하고 아래로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, 철사를 떼고 나니까 그냥 쓱싹 하면서 좀 빠르게 되니까 그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. 음식물 안 끼는 것도 엄청 아 그쵸, 음식물 안 끼는 것도 편하고. 밖에서 밥 먹을 때 나 뭐 의식 안 하고. 아 그쵸. 아 맞죠. 자, 그러면 이게 성욱 씨가 양악 수술과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.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됐지만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, 우리가 턱을 평생 써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평생 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서 수술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성예사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성예사? 양악 수술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를 잘 탐색하셔서 게시글 하나를 믿으면 안 돼요. 잘 훑어보면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 같이 이제 추천하는 어떤 병원 같은 거, 어떤 원장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잘 추려내서 그런 병원에 가시면은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. 여러 병원을 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. 어떤 병원에 갔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좀 여러 병원을 보고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좋은 경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,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몇 군데 정도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최소 3군데, 많아도 5군데 정도면 이제 깔끔할 것 같아요. 아프진 않거든요. 근데 입을 계속 묶고 있어야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 게 정말 힘들어요.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걸 알고서 겪게 되면 좀 더 잘 견딜 수 있을 테니까. 어떠셨어요? 제가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,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조금 뿌듯한 것 같아요. 오늘 저희 이제 성욱 씨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, 모든 치료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양악할 때 많이 알아보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고, 너무 섣부르게 판단 내리지 마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고,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답글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